안녕하세요. 피추 작가입니다. 약 2주일 전에 드디어 두 번째 건물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발품에 얻은 결과이기에 기쁨도 크지만 코로나 등 외부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 보니 막상 계약을 하고도 걱정이 되네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저와 같은 평범한 직장인이 어떻게 건물을 계약하고 건물을 매입하였는지 컨텐츠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시작에 앞서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랬기에 두 번째 건물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저조차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영상을 꾸준히 보신다면 비전문가인 저와 같은 평범한 직장인이 어떻게 건물을 매입하고 수익을 얻게 되었는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네요. 그랬기에 조금 틀린 내용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건물 투자하는 철학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주로 건물을 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한다고 하네요. 첫째는 임대 수익, 둘째는 시세 차익이죠. 임대 수익은 소위 은행 대출 이자를 제외하고 매달 남는 금액입니다. 시세 차익은 몇 년 뒤 지가가 상승해서 되팔았을 때의 이득인 것이죠. 물론 임대 수익도 잘 나오고 시세 차익도 얻고 싶지만 둘 다 얻기란 쉽지 않네요. 저는 아직 40대 초반이라 젊기에 임대 수익은 40%, 시세 차익은 60% 정도로 건물 투자를 결정합니다. 즉, 임대 수익은 매달 대출한 은행 이자를 갚고 투자 금액의 3 내지 4%의 때 이익률만 얻고 몇 년 뒤 지가가 상승이 될 만한 곳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건물주와 계약한 과정에 대해서 경험담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 건물주가 된 지 약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첫 번째 건물주가 된 뒤에도 꾸준히 친형과 틈만 나면 건물을 보러 다녔습니다. 이제는 취미생활이 되었다고나 할까요? 그러던 중 한 달 전 친형이 괜찮은 물건이 있으니 한번 보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이번에는 잘 모르는 지역이었습니다. 회사에 월차를 내고 약 2시간가량을 달려가서 건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 잔금도 안 치렀기에 건물 위치와 가격을 말씀드리기에 조금 곤란하기에 간단히 도식화를 해보면 지하철역과 가까운 역세권으로 상업지역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몰리는 번화가 지역이며 아래 부분에는 재개발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이고 몇 년 뒤 GTX 호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건물의 상태는 5층 건물로 3년 전 신축을 했습니다. 1층이 주차 공간을 만들면서 조금 평수가 작아 아쉽긴 했지만 엘리베이터도 있고 건물 내 외관은 매우 깔끔해 보였습니다. 임차 구성은 카페, 유흥 아이템이 입점되어 있어 코로나 영향 등의 영향을 받고 있어 보이나 워낙 상권이 좋고 코로나를 조금만 견디고 장사만 잘 된다면 월세를 받는데도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건물 가격은 지가가 비싼 지역은 아니었기에 형하고 모은 종잣돈을 합치고 은행 대출 레버리지를 한다면 인수 가능한 금액대로 보였습니다. 1편에서 말씀드렸지만 건물 투자는 최소 몇 억이 필요하기에 저는 늘 월급쟁이인 친형과 함께 투자를 합니다.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형제끼리 돈 갖고 투자하다 보면 싸움이 난다고요. 분명 틀린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몇십억 하는 건물을 평범한 월급쟁이 혼자 감당하기란 쉽지 않기에 저는 늘 친형과 함께 투자합니다. 저는 오히려 같이 건물도 보러 다니고 보고 난 후에는 같이 상의도 하면서 서먹했던 친형과 오히려 친해진 기회가 되었네요. 그러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혹시 주위 가족분들이 있다면 종잣돈을 합쳐서 건물 투자해 볼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친형과 거의 매일 찾아갔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평일 낮과 밤, 주말 낮과 밤 4번은 봐야 했기에 매일 찾아가서 주위를 살폈습니다. 근처 부동산에 몇 군데 들러 상권이 좋은지, 어떤 건물 매물이 좋은지 등을 꾸준히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달간 분석을 통해 최종 매입을 결정했습니다. 제 부동산 구입 철학 중 하나가 일단 싸게 구입하는 것입니다. 싸게 구입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부동산이라도 미래 가치만을 두고 투자하기란 쉽지 않죠. 역시나 이번 건물도 소위 가격의 갭을 줄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선 우리가 분석하고 인수 가능 희망 가격과 판매하는 가격의 갭이 매우 컸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을 1차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보기 좋게 거절당했죠. 그렇게 저희는 다시 고민을 했고 우리는 조금 높은 가격을 써서 2차로 가격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건물주분께서 정말로 살 생각이 있으면 한번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건물을 살 때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 이 건물을 왜 파는지 파악이 또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괜찮은 몇십억 건물을 판다는 것은 분명 사연이 있다는 것이죠. 저희 첫 번째 건물을 매입할 때도 건물주분이 부모님으로부터 100억대 건물을 상속받는데 상속세가 없어서 판매를 했고 그랬기에 이를 잘 활용해서 저희는 건물을 싸게 사게 산 거죠. 따라서 이번에도 건물주분이 왜 파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알아보니 이분은 중경건설 대표분으로 원래 본업이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지어 판매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이로써 다른 개발 지역도 이번 건물을 팔아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직접 건축을 했기에 일반인보다는 원가 측면에서 싸게 만들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우리는 며칠 동안 가격을 흥정할지 협의를 하고 건물주분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건물주분과 만나게 됩니다. 건물주분은 역시 인상도 좋으시고 성품이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매번 느끼지만 건물주분들은 늘 부러움의 대상이네요. 1층에 놓인 그의 고급 외제차가 벌써 저희를 주눅들게 만들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번 건물이 아니더라도 다른 건물을 사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가격 흥정에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건물주분은 이 건물을 짓는데 소요한 원가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약 2시간의 원가 강의를 듣고 그가 조금 깎아서 2차 가격을 저희한테 말했습니다. 조금 갭은 줄었지만 역시나 가격 갭은 매우 컸습니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가격 갭은 좁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3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고 고민한 끝에 우리는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일어나려고 하던 그 찰나에 건물주분께서 원하는 가격을 말해보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포기하는 심정으로 저희가 원하는 1차 가격을 다시 던졌습니다. 역시나 표정이 바뀌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럴 경우 대부분 자리를 뜨는 게 마련인데 이분은 자리를 안 뜨시더라고요. 속으로 이는 곧 파실 생각이 있으신가 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표로 쉽게 설명하면 일반인이 건설사에 의뢰한다고 했을 경우 원가가 A입니다. 그래서 저희 희망가격 1차와 큰 차이가 없겠죠. 그렇다면 판매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분은 건설회사 대표였기에 자재 등을 싸게 구입해서 원가를 절감했을 것이고 따라서 원가는 B가 된 것이죠. 그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희망가격을 판매한다고 해도 일정 마진이 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약 6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건물주분, 중개인, 그리고 우리 4명은 반나절 동안 아무것도 안 먹은 채 서로 치열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2번째 건물이 계약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모아둔 종잣돈도 깨야 되고 대출도 싸게 받아야 되고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네요. 저도 첫 번째 건물주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건물주는 그저 돈만 있으면 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랬기에 발품과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다고 알게 되었죠. 다음 편에도 제가 어떻게 2번째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는지를 상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